아님 안 죽어. 안 죽는다고. 내 손모가지 걸고 맹세하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늦둥이 딸의 결혼을 앞두고 평생 모은 예단비 3천만 원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선 가장 행복한 아침. 전화 한 통이 노부부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전화를 끊으면 딸의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30분 안에 현금을 가져오라는 피 말리는 협박. 공포에 질려 무조건 빨리 가자고. 울부짖는 부모와 100m 너머로 30년 베테랑의 촉을 곤두세운 택시기사.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 숨막히는 밀실 안에서 핸들을 어디로 꺾으셨겠습니까? 여기 손님의 처절한 애원에도 차 문을 걸어 잠그고 엑셀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가족의 무너진 하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 같은 30분의 추격전.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달굴 그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치익 치익. 뜨거운 스팀 다리미가 지나갈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거실을 채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아침의 소리. 오늘은 칠순을 넘긴 김씨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40 넘어 겨우 얻은 귀한 외동딸 지은이가 시집가기 전 마지막으로 예단을 챙겨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거실 가득 잘 마른 셔츠에 빳빳한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아이고, 영감, 좀 가만히 서 있어 봐요. 기시 딱 살아야지. 오늘 같은 날 구겨진 옷 입고 가면 쓰나? 아, 거참. 임자, 그만 문대. 옷 달아지겠어. 사돈 어른 만나는 상견례도 아니고 그냥 지은이한테 돈만 건네주고 오는 건데 뭘 이렇게 유난을 떨어? 어머, 당신은 그게 문제야. 돈 주는 날이니까 더 번듯하게 하고 가야죠. 건설 현장 반장 김씨가 아니라 지은이 친정 아버지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 딸 시집가서 기 안 죽게 하려면 아빠 때깔부터 좋아야 해요. 자, 거울 좀 봐요. 오늘따라 우리 영감 얼굴 훤하네. 임자, 저기 방바닥에 통장 좀 줘봐. 김씨는 거친 손바닥으로 낡은 종이 통장을 조심스레 집어듭니다. 손끝에 닿는 굳은 살. 평생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철근을 나르며 만들어진 훈장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3천만 원.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김씨의 관절이고 땀방울이고 딸 지은이를 향한 김씨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3천만 원. 3천. 허허, 많이도 모았네, 김영식. 용하다 용해. 내 손은 시멘트 도골라서 거북이 등껍질 같은데 돈은 참 빳빳하니 깨끗하네. 임자, 이걸로 우리 지은이 혼수해가면 남부럽지 않겠지?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못 보내준 게 평생 한이었는데. 이제 좀 내려놓네. 그럼요. 당신이 술 안 먹고 담배 줄여가며 피땀으로 모은 돈인데 지은이도 다 알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자, 얼른 가요. 은행 문 10시간 다 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가을 햇살이 눈이 부시게 쏟아집니다.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파랗고 바람은 적당히 선선합니다. 날씨가 너무 완벽해서 마치 이 행복이 깨질까봐 겁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날입니다. 으아, 날씨 한번 기가 막히네. 하늘 파란 것 좀 봐. 꼭 가을 운동의 날 같구만. 지은이 시집 잘 가라고 하늘도 축복해 주는 거야. 안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바람도 선선하니 좋네. 영감, 저기 앞장서요. 은행 창구 앞. 번호표를 쥔 김씨의 다리가 덜덜 떨립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 김 씨는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후 은행 창구 너머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두두두, 두두두두. 돈 세는 기계 소리가 김 씨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귓가를 때립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3천만 원, 전액 5만 원권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기계로 2번 확인했고요. 여기 보시겠어요? 큰 돈이니까 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아, 예. 맞겠지요, 뭐. 저기 아가씨, 이거 봉투 좀 튼튼한 걸로 줘요. 속이 안 비치는 걸로. 김 씨는 노란 고무줄로 묶인 두툼한 돈뭉치를 신문지에 한 번, 검은 비닐봉지에 또 한 번 쌉니다. 그리고는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가슴팍에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 그 무게가 김 씨에게는 천하를 얻은 듯한 든든함으로 다가옵니다. 김 씨는 습관처럼 가슴을 툭툭 치며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 여기 품 안에 넣으니까 묵직하니 든든하네. 심장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영감, 꼭 안고 있어요. 누가 채가면 어째. 여기서 버스 타지 말고 큰 길 나가서 택시 타요. 이 큰 돈 들고 버스 타다가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누가 늙은이 건드린다고. 가자고. 지은이 기다리겠다. 은행을 나온 두 사람은 도로변에 섰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의 소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상점의 음악 소리. 모든 것이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저 멀리 주황색 빈차 등을 켠 택시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김 씨가 손을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박 여사의 핸드백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어머, 깜짝이야. 누구지? 이 시간에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지은이 아니야? 벌써 도착했냐고 묻나 보지. 받아봐. 번호가. 발신자 정보 없음? 이게 뭐야? 여보세요? 우리 딸이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딸의 반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 그것은 평화롭던 가을 아침을 단숨에 지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엄마, 야, 엄마, 나 좀 살려줘. 지은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잘못했어요. 아저씨, 제발이요. 엄마, 여기 창고 같은 데야. 피가 너무 많이 나. 흑흑. 아빠한테 말 좀 해줘. 공포에 질린 딸의 애원소리에 박 여사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박 여사는 하얗게 질린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합니다. 옆에서 짐을 들고 있던 김 씨가 거칠게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평생 거친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강인한 가장이었지만 자식의 비명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늙은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누구야? 너네 누구야? 우리 지은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둬.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 섞인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건조하고 섬뜩했습니다. 신고요? 영감님,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 지금 신고 버튼 누르면 따님 손가락 하나 잘라서 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에 손가락 없는 신부 입장시키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르세요. 끊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잠깐만. 끊지 마. 김 씨의 고함이 도로변의 소음에 허무하게 묻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가을 햇살은 순식간에 살기를 띤 채 노부부를 내리쬐입니다. 김 씨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선혈. 그 상상이 김 씨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 쿵쿵거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밀려옵니다. 김지은 씨 어머님 되시죠? 따님이 친구 빚 보증을 잘못 썼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네요. 원금 3천에 이자 2천. 합의 5천입니다. 마침 3천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나머지 2천도 알아서 준비하세요. 뭐라고요? 5천. 아니, 우리 지은이가 왜?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바꿔주세요. 네. 엄마, 나 무서워. 아. 다시 들려오는 타격음과 비명. 박 여사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 인도 턱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리며 가슴을 치지만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김 씨는 가슴 안주머니에 든 3천만 원, 그 묵직한 돈뭉치를 움켜쥐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딸의 결혼을 축복해줄 행복의 씨앗이었던 이 돈이 순식간에 딸의 목숨을 담보 잡힌 저주스러운 몸값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안주머니 속 돈뭉치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김 씨의 심장을 짓누릅니다. 현금으로 가져와서 30분 안에 우리가 말하는 곳으로 오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따님 얼굴 다시는 못 볼 줄 아세요. 위치는 문자로 찍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출발하세요. 아, 그리고 택시 타세요. 운전기사한테 딴소리하면 알죠? 전화 끊지 마시고 스피커폰 켜두세요. 숨소리 하나까지 다 듣고 있으니까. 알겠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딸만 건드리지 마쇼. 여보, 일어나. 빨리 일어나. 30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김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 여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웁니다. 째깍째깍. 보이지 않는 시계 바늘이 김 씨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제부터 모든 상황은 딸의 목숨을 건 타임 어택입니다. 김 씨는 미친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지나가는 행인,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들, 심지어 길가의 핀 꽃조차도 모두 범인의 감시자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편집증이 몰려옵니다.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때 저 멀리서 주황색 빈차등을 켠 택시 한 대가 다가옵니다. 김 씨에게는 그 불빛이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입니다. 저 차를 타야만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듯이 손을 흔듭니다.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택시, 택시, 쾅.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감옥의 철문 소리처럼 무겁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좁은 택시 안 갇혀버린 공기는 순식간에 숨이 막힐 듯 팽팽해집니다. 아저씨, 빨리, 그냥 가요. 무조건 밟아요. 어르신, 어디로 모실까요? 목적지를 말씀을 하셔야. 아, 그냥 가라니까. 돈 더 줄 테니까 밟으라고요. 일단 직진해. 운전대를 잡은 기사 최 씨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타자마자 반말의 고성, 딱 봐도 골치 아픈 손님입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뽕짝뽕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흥겨운 리듬과 가사가 뒷좌석의 지옥 같은 상황과 뒤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최 기사는 눈치를 보며 라디오 볼륨을 딸깍 하고 줄입니다. 그 작은 스위치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립니다. 최 기사가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끔 훔쳐봅니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입을 틀어막고 있고 할아버지는 방금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처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할아버지의 손입니다. 양복 안주머니를 어찌나 세게 움켜쥐고 있는지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꺼내 들고 지키려는 사람처럼 절박해 보입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휴대폰 스피커폰에서 지직거리는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돈 준비됐어? 딴짓하면 알지? 지금 택시 탄 거 맞지? 기사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 탔습니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가고 있어요. 제발 우리 딸, 우리 지은이 목소리 한 번만 다시 들려주세요. 네. 시끄러워. 도착해서 돈 확인되면 보여줄 테니까 입 다물고 빨리 와. 스피커폰 너머의 서늘한 독설이 좁은 택시 안을 가득 메웁니다. 최 기사는 처음에 부부싸움이나 사채업자 독촉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순히 돈을 갚으라는 것과는 다른 끈적하고 비릿한 살기가 서려 있습니다. 똥-, 똥-, 신호대기에 걸린 택시의 방향 지시등 소리가 차 안의 정막을 가릅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가 노부부에게는 딸의 목숨을 카운트다운하는 시한폭탄 타이머 소리처럼 들립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 앞 유리창 너머 신호등의 빨간 불빛이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아저씨, 신호 까고 그냥 가요. 뭐하고 있어? 지금 사람이 죽는다고. 아니, 어르신. 지금 빨간 불이잖아요. 사고 나요. 딱지 끊으면 어르신이 책임지실 겁니까? 김 씨가 앞좌석 시트를 발로 쾅 차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성을 잃은 눈동자입니다. 옆에 있던 박 여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끄끄 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통곡으로 변합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창밖으로는 평온한 가을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고 사람들은 한가롭게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 세상의 평화와 택시 안의 지옥도가 잔인하게 대비됩니다. 최 기사는 핸들을 잡은 손을 고쳐 잡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식은땀, 그리고 귓가에 꽂히는 결정적인 단어들. 현금 3천만 원, 가방에 잘 넣었지? 파출소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마. 경찰차 보이는 순간 끝이야. 알았어? 현금 3천만 원. 납치. 경찰. 최 기사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룸미러 속 노부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상 손님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운전대를 잡으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촉이 강렬하게 경고음을 울립니다. 최 기사의 눈빛이 짜증에서 날카로운 의구심으로 바뀝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최 기사는 습관처럼 룸미러로 뒷좌석을 훔쳐봅니다. 30년 운전밥을 먹다 보면 뒤통수만 봐도 손님 기분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김 씨와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최 기사는 저도 모르게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 눈동자, 심하게 흔들리는 검은 동공과 핏발이 곤두선 흰자위. 저건 술 취한 사람의 몽롱한 눈이 아닙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음을 목전에 둔 짐승의 눈, 압도적인 공포에 잡아먹힌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처절한 눈빛입니다. 30년 동안 이 좁은 택시 안에서 별의별 인간 군상을 다 봐왔지만 사람의 눈이 저렇게까지 공포로 뒤덮여 텅 비어버린 건 처음 봅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문득 며칠 전 점심 식사 후 나른하게 듣던 라디오 뉴스의 한 대목이 최 기사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나운서의 건조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돕니다. 최근 가족 납치를 빙자해 현금을 요구하는 지능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60대 이상 고령층이며 범인들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여 주변의 도움을 차단합니다. 설마, 설마, 그냥 급한 일이겠지. 하지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듯 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뒷좌석 노부부의 패닉 상태, 끊지 않고 들고 있는 전화기, 그리고 무엇보다 저 비상식적인 공포. 여보, 3천만 원 다 있잖아. 여기 품에 있어. 이거 주면 우리 지은이 살릴 수 있어.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범인한테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사정해 볼게. 우리 딸만 살리면 돼. 3천만 원. 현금. 지은이. 살려줘.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노부부의 떨리는 속삭임에 최 기사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 단어들이 귓바퀴를 때리고 고막을 파고듭니다. 단순한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급한 병원비라면 요즘 세상에 누가 현금 다발을 들고 뜁니까?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 한 번이면 끝날 일을 굳이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품에 안고 벌벌 떨며 간다는 것. 이건 100%입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전홍.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의 톤이 묘하게 거슬립니다. 억양이 묘하게 부자연스럽고 사람을 다그치는 솜씨가 너무나 능숙합니다. 그때 스피커폰에서 범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택시 안의 공기를 찢습니다. 야, 영감. 택시 기사 좀 바꿔봐. 딴짓 못하게 내가 직접 말해야겠어. 기사 바꿔? 감히 내 차 안에서 나를 통제하려 들다니? 최 기사의 짙은 눈썹이 꿈틀하며 위로 치솟습니다. 평소 내 차에 탄 손님은 내 식구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내 차의 선장은 나라는 꼰대 같은 자존심도 있는 그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운전대를 잡은 나를 지휘하려 듭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질과 함께 이놈이 나를 경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제3자인 택시 기사가 상황을 눈치채고 개입할까봐 미리 선수 치는 것입니다. 최 기사는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거칠게 껌을 씹습니다. 짝짝 껌 씹는 소리가 적막한 차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어르신, 저 전화기 양반이 뭐랍니까? 운전하는데 시끄러워서 원. 집중이 안 되네. 최 기사는 신호 대기에 걸려 차가 멈춘 틈을 타 대시보드 위에 굴러다니던 꼬깃꼬깃한 영수증 뒷면을 찾습니다. 그리고 컵홀더에 꽂혀 있던 볼펜을 꺼내 무언가를 급하게 끄적입니다. 보, 이, 스, 피, 싱. 굵고 진하게 쓴 이 5글자를 룸미러를 통해 슬쩍 뒷좌석 쪽으로 흔들어 보입니다. 제발 봐라. 제발 좀 봐라. 하지만 패닉 상태인 김 씨는 그 종이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빨리 가라고, 제발 빨리 가라고 손짓할 뿐입니다. 소통의 단절. 눈앞에 답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답답함에 최 기사의 가슴이 고구마 100개를 물없이 삼킨 듯 꽉 막혀옵니다. 아저씨, 뭐해요? 파란 불이잖아. 빨리 가요. 백미러 속 박 여사가 소리 죽여 울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마스크를 적십니다. 그 모습이 지난달 시집 보낸 최 기사의 딸, 그 딸을 보내며 식장 구석에서 눈물 훔치던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골치 아픈데 여기서 내가 안다고 나섰다가 저놈들이 해코지라도 하면 경찰서 가서 조서 써야 하고 오늘 영업은 다 공치는 거고 머리로는 무시하라는데 가슴이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저 노인네들 저 돈이 어떤 돈이겠어.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피 같은 돈일 텐데 저거 털리면 저 양반들 남은 인생은 그냥 지옥불인 거야. 자식 잃은 슬픔에 돈까지 잃으면 그게 사는 거냐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가 1km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최 기사의 눈매가 가늘어집니다. 이상합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찍힌 곳은 은행도 병원도 관공서도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아직 이런 곳이 남았나 싶을 정도로 인적 드문 주택가 재개발 구역. 다 부서진 담벼락과 철거 예정 딱지가 붙은 붉은 깃발만이 나붓기는 막다른 골목길입니다. 돈을 받으러 오라기엔 너무 은밀하고 사고 처리를 하기엔 생뚱맞은 장소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주 고약하고 더러운 범죄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건 덫입니다. 저 노인네들이 저기에 내리는 순간 돈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최 기사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낡은 가죽 핸들이 뿌드득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합니다. 갈등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는 건 죄악입니다. 최 기사는 결단을 내린 듯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범인에게는 들리지 않게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침묵을 깨는 결정적 한 수입니다. 어르신, 제 말 잘 들으소. 고개 돌리지 말고 앞만 보고 대답하소. 혹시 지금 저 전화 끊으면 큰일 납니까? 따님 죽는다고 협박합니까? 김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듭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운전석을 바라봅니다. 최 기사는 룸미러를 통해 김 씨의 눈을 똑바로 아주 강렬하게 응시하며 다시 한번 눈짓을 보냅니다. 믿으라는 신호입니다. 김 씨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 씨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격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끄덕, 끄덕. 그 절박한 끄덕임.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 기사에게 보내는 명백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됐다. 확인 끝났다. 최 기사는 쓰고 있던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벗어 대시보드 위에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던 차단막을 걷어내고 이제 이 사건의 정면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선글라스 뒤에 감춰져 있던 최 기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사냥감을 포착한 매의 눈입니다. 30년 무사고 베테랑 운전수의 진짜 주행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엔진 소리가 웅마이너스하고 낮아집니다. 시속 60km를 가리키던 속도계 바늘이 뚝 떨어져 40, 아니 30을 가리킵니다. 최 기사가 엑셀에서 발을 떼고 슬그머니 브레이크에 발을 얹은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감속이었지만 신경이 곤두설대로 곤두선 뒷좌석의 김 씨에게는 그 변화가 마치 급정거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아저씨, 왜 이래? 왜 속도를 줄여? 빨리 가라니까? 김 씨가 앞좌석 헤드레스트를 움켜쥐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최 기사는 대답 대신 핸들을 슬쩍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범인이 문자로 찍어준 그 골목길이 아니라 탁 트인 대로변으로 나가려는 계산입니다. 그러자 대시보드에 붙은 내비게이션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야속할 정도로 또렷하게 반응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 기계적인 음성이 좁은 택시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재탐색?
그 단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피커폰 너머에서 잠자코 있던 범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튀어나옵니다. 아, 기사 양반.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경로 이탈. 누구 맘대로 길을 받고. 내가 지금 GPS로 다 보고 있어. 당신 죽고 싶어? 당장 차 돌려. 범인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범인의 호통은 곧바로 김 씨의 이성을 끊어놓는 기폭제가 됩니다. 김 씨는 이제 범인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은 최 기사를 향해 모든 공포와 분노를 쏟아냅니다. 아군을 적군으로 오해한 아버지의 처절한 절규가 시작됩니다. 이봐요. 기사 양반. 당신 미쳤어? 당신 저놈이랑 한패야? 내 돈 뺏으려고 작당했어? 차 돌리라잖아.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내 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김 씨가 운전석 시트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칩니다. 억센 손이 최 기사의 어깨를 잡아틉니다. 흔들리는 차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 기사는 어깨를 잡힌 채로도 룸미러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지금 말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해봤자 저 전화기 너머의 범인이 다 듣고 있습니다. 최 기사는 룸미러를 통해 박 여사와 눈을 맞추려 애씁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을 크게 벙긋거립니다. 또박또박 과장된 입모양으로 사, 기, 아, 보, 이, 스, 피, 싱. 제발 알아들어라. 제발 내 입모양 좀 봐라. 하지만 박 여사의 눈물범벅이 된 눈에는 그저 기사가 껌을 씹으며 비웃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소통의 실패.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듯한 답답함이 최 기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우리 영감 말대로 해줘요. 돈 다 줄 테니까 그냥 가줘요. 박 여사가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합니다.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최 기사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김 씨는 안주머니에 든 돈봉투를 어찌나 세게 움켜쥐었는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꺾여 경련이 일어납니다. 3천만 원. 저 돈이 뭐라고. 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 난리란 말인가. 최 기사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방울이 척추를 따라 찌릿하게 흘러내립니다. 셔츠가 등받이 시트에 쩍쩍 달라붙는 불쾌한 느낌. 순간 인간적인 유혹이 최 기사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데려다 줄까?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여기서 차 돌렸다가 진짜 딸이라도 잘못되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핸들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갈등의 순간입니다. 그때 범인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좋아. 말귀를 못 알아먹네. 5분 남았다. 5분 안에 지정된 장소 도착 안 하면 따님 손가락 하나 자릅니다. 지금 칼 들었어요. 째깍째깍. 시간 갑니다. 범인의 협박과 함께 승마이너스 상마이너스 하는 섬뜩한 효과음이 들려옵니다. 택시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으악, 안 돼. 지은아, 기사 양반, 차 돌려. 죽여버릴 거야. 차 돌려. 김 씨의 고함, 박 여사의 통곡, 스피커폰 너머 범인의 욕설, 그리고 때마침 밖에서 울리는 다른 차들의 경적 소리. 빵, 빵. 이 모든 소음이 뒤섞여 최 기사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정신이 붕괴되기 직전의 혼란. 좁은 차 안의 공기는 화약고처럼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 기사는 질끈 눈을 감았다 뜹니다. 더 이상 설득은 불가능합니다. 저 노인네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100% 털립니다.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어쩌면 삶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최 기사의 눈빛이 바뀝니다. 짜증과 갈등으로 흔들리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맹수처럼 번뜩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욕을 먹든 멱살을 잡히든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나중에 경찰서 가서 무릎을 꿇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아니다. 최 기사는 아랫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뭅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를 거칠게 움켜잡습니다. 철컥. 기계적인 마찰음과 함께 기사의 오른발이 브레이크 페달 위에서 춤을 출 준비를 마칩니다. 백미러 속 김 씨의 눈을 마지막으로 한번 쏘아본 최 기사가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꽉 잡으쇼, 어르신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니까. 목적지가 100m 앞으로 다가왔다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 위에는 목적지 부근이라는 붉은색 깃발 아이콘이 깜빡거리며 그들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삭막하고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아직 남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인적 끊긴 재개발 구역의 공터. 깨져나간 유리창들은 흉물스러운 이빨처럼 뾰족하게 솟아있고 무너져 내린 담벼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갈겨 쓴 철거, 접근 금지, X 같은 글씨들이 핏자국처럼 선명합니다. 을씨년스러운 바람에 찢어진 현수막이 펄럭이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냅니다. 누가 봐도 돈을 건네받고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치기 딱 좋은 범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입니다. 저곳에 발을 디디는 순간 노부부의 평생 모은 피땀 어린 돈은 허공으로 증발할 것이고 그들의 남은 인생은 회복 불가능한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 자명합니다. 아저씨, 다 왔잖아. 저기 세워. 저기 사람 그림자가 보여. 우리 지은인가 봐. 빨리 문 열어. 빨리. 뒷좌석의 김 씨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며 소리칩니다. 공포와 조급증에 사로잡힌 그는 아직 차가 완전히 멈추지도 않았는데 다급하게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달그락, 달그락.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철컥. 운전석에서 들려온 둔탁하고 무거운 기계음. 최 기사가 운전석 옆에 있는 마스터 도어 록 버튼을 눌러 차 문 전체를 잠가버린 것입니다. 김 씨가 당황하여 손잡이를 미친 듯이 흔들어댑니다. 안에서 열리지 않는 문. 그것은 마치 그들을 가두는 관 뚜껑처럼 느껴집니다. 좁은 차 안 공포가 임계점을 넘습니다. 문이 왜 이래? 이보시오. 문 열어. 고장났어? 문잠금 풀어. 내 딸 죽는다고. 시간 없단 말이야. 어르신들, 이 꽉 깨무쇼. 혀 깨뭅니다. 손잡이 꽉 잡아요. 저기 내리면 다 죽는 거요. 최 기사가 씹던 껌을 뱉어내며 거칠게 경고를 내뱉기가 무섭게 택시가 비명을 지릅니다. 기익. 타이어가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긁어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찢습니다. 타이어 타는 매캐한 고무 냄새가 순식간에 차 안으로 스며듭니다. 최 기사가 핸들을 왼쪽 끝까지 감아버리며 엑셀을 바닥까지 밟은 것입니다. 거대한 택시가 팽이처럼 제자리에서 돌며 급격한 유턴을 시도합니다. 엄청난 원심력에 의해 뒷좌석의 김 씨와 박 여사의 몸이 오른쪽으로 사정없이 쏠립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몸이 문짝에 쿵 하고 부딪히고 차 안에 있던 물병과 휴지통이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으악, 이 도둑놈아, 너 한 패지.
내 돈 뺏으려고 그러지. 문 열어. 살려줘. 사람 살려. 납치다. 납치야. 완전히 이성을 잃은 김 씨가 운전석 쪽으로 몸을 던집니다. 운전하고 있는 최 기사의 어깨를 낚아채고 멱살을 잡습니다. 뒷좌석에서 뻗어나온 억센 손이 최 기사의 시야를 가리고 핸들을 칩니다. 택시가 지그재그로 춤을 춥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이 경적을 길게 울리며 스쳐 지나갑니다. 빵 마이너스. 자칫하면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최 기사는 흔들리는 핸들을 핏줄이 터질 듯 억지로 부여잡으며 버팁니다. 그의 이마에서도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그는 멱살을 잡힌 채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사자우를 토해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악기에 홀린 사람을 깨우려는 무당의 호령과도 같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거 사기라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지금 저기 가면 돈 다 털리고. 따님도 못 찾는단 말이오. 따님 안 죽어. 안 죽는다고. 내 손모가지 걸고 맹세하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나도 딸 키우는 아비요. 내가 미쳤다고 딸 가진 부모 등쳐먹겠소. 택시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최 기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 그 압도적인 기세와 진심 어린 분노에 김 씨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정적을 틈타 스피커폰 너머에서 범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침착하고 냉정하게 마치 사무적인 기계처럼 협박하던 범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시정잡배의 쌍욕으로 돌변합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당혹감, 다 잡은 물고기를 놓쳤다는 분노가 적나라하게 터져나옵니다. 아, 이게 XX야. 택시기사 너 미쳤어? 차 안 세워? 너 죽고 싶어? 내가 너 번호판 다 찍어놨어. 너네 집 어딘지 다 알아. 차 돌려. 당장 안 돌려. 죽여버린다. 범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거친 욕설. 그 천박한 바닥.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최 기사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진짜 딸을 데리고 있는 납치범이라면 딸의 비명소리를 들려주거나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오로지 차를 돌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기사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딸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자 튀어나온 쥐새끼의 발악이었습니다. 들었지? 들었지요? 저놈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 진짜 납치범이면 딸을 바꾸겠지. 왜 나한테 욕을 하겠어. 저거 다 가짜요. 사기꾼 놈들이라고. 이제 믿겠소? 택시는 이제 범인이 말한 으슥한 골목길을 완전히 벗어나 도심의 4차선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최 기사는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길게 울리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빵, 빵, 앞을 가로막는 차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달리는 택시의 움직임은 거칠지만 그 목적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합니다. 속도계 바늘이 다시 올라갑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최 기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매섭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운전하는 기사의 눈이 아닙니다. 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뛰어든 전사의 눈입니다. 여보, 여보, 정말 사기야? 우리 지은이 살아있는 거야? 안 다친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구석에 처박혀 있던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묻습니다. 공포로 하얗게 마비되었던 머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범인의 저급한 욕설, 기사의 확신에 찬 태도,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했던 점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지옥 같은 절망 속에 아주 작은
성냥불 같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혹시나 하는 거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어 박 여사는 짐승처럼 끙끙거리며 오열합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어미의 심정이 타들어갑니다. 그럼 내 돈은? 우리 딸은? 기사 양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데? 납치범들 따돌린 거 맞아? 경찰서요. 경찰관한테 가서 확인해 봅시다. 내 말이 틀리면 내 뺨을 치쇼. 어르신 3천만 원 저놈들 아가리에 털어넣기 전에 내가 경찰서 마당에 내려드릴 테니까. 최 기사가 가리킨 곳. 저 멀리 파란색 방패 모양의 간판이 보입니다. 파출소입니다. 빨강, 파랑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경찰차의 불빛이 노부부에게는 마치 폭풍 후 치는 칠흑 같은 밤바다의 등대처럼 보입니다. 구원입니다. 다 왔습니다. 저기 경찰한테 가봅시다. 꽉 잡아요. 섭니다. 기익, 쾅. 택시가 파출소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급정거합니다. 차체가 크게 덜컹거리며 멈춰섭니다. 바퀴 주변으로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릅니다. 엔진이 거칠게 숨을 몰아쉽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최 기사가 운전석 문을 발로 차듯 열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의 다리도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경찰관님, 여기요. 여기 사람 죽어요. 도와주세요. 최만석 기사의 절박한 고함 소리가 파출소 앞마당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열린 문으로 헐레벌떡 뛰쳐나온 2명의 젊은 경찰관이 택시를 에워쌉니다. 바퀴 주변으로 자욱하게 피어올랐던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 뒷좌석 문이 덜컥 열리고 김 씨가 튀어나오듯 내립니다. 그의 눈은 이미 뒤집혀 흰자위가 핏발로 가득합니다. 그는 한 손에 휴대폰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최 기사의 멱살을 잡으려 허우적거립니다. 입에서는 거품 섞인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안 돼. 전화 끊으면 안 돼. 내 딸 손가락 자른다잖아. 이 사람 한패야. 경찰관 양반. 이 도둑놈 좀 잡아줘요. 우리 지은이 죽어. 아닙니다. 경찰관님,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저 전화기 좀 뺏어봐요. 저놈들이 지금 협박하고 있다고요. 최 기사가 김 씨의 팔을 낚아채며 소리칩니다. 영문을 모르는 경찰관들이 당황하여 2 사람을 떼어놓으려 합니다. 김 씨는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이처럼 몸부림을 칩니다. 칠순 노인의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건장한 20대 순경조차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그것은 자식의 목숨이 달렸다고 믿는 부모의 초인적인, 그래서 더 처절한 괴력입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일단 전화기 져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저희 경찰입니다. 싫어. 안 돼. 끊으면 죽는다고. 손가락 자른다고 했어. 비켜. 비키란 말이야. 순경 하나가 김 씨의 손에서 억지로 휴대폰을 낚아챕니다. 손가락 뼈가 으스러질 듯 꽉 쥐고 있던 전화기가 마침내 김 씨의 손을 떠납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마치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습니다. 안 돼. 이제 우리 딸은 죽었어. 다 끝났어. 휴대폰을 넘겨받은 경찰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스피커폰 너머에서는 여전히 입에 담지 못할 쌍욕과 고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침착하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고 굵은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합니다. 여기는 서울 종로 파출소입니다. 지금 이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되고 있으며 위치 추적 중입니다. 당신 누구요? 그 한마디.
파출소라는 단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피커폰 너머에서 미친 듯이 날뛰던 범인의 목소리가 뚝 끊깁니다. 욕설도 협박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리고 아주 짧은 찰나의 침묵 후 뚜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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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고 건조한 통화 종료음만이 파출소 앞마당을 공허하게 울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 끊었어. 전화 끊었어. 이제 우리 지은이 죽었어. 손가락 자른다고 했는데 당신들이 죽였어. 경찰이 사람 죽였어. 바닥에 주저앉은 김 씨가 아스팔트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박 여사 역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은아, 지은아 이름만 부르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들에게 전화가 끊긴 그 소리는 딸의 심장 박동이 멈춘 소리와 같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구렁텅이. 하지만 경찰관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김 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흔듭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따님 전화번호 대세요. 빨리요. 지금 확인해 드릴게요. 김 씨는 멍하니 경찰관을 바라봅니다. 귀가 먹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최 기사가 답답한 마음에 김 씨의 주머니를 뒤져 수첩을 찾아냅니다. 낡은 수첩 맨 앞장에 우리 예쁜 딸이라고 적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신속하게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폰이 다시 켜집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신호음이 갑니다. 파출소 앞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숨이 멈춥니다. 김 씨와 박 여사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채 전화기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노부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갑니다. 제발, 제발 받아라. 하느님 제발이요. 최 기사도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만약 여기서 전화를 안 받으면, 만약 진짜 납치라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긴장감이 목을 조여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리던 찰나. 달칵? 여보세요? 아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심지어 약간은 귀찮은 듯한 일상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명도 아니었고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회의 중에 전화가 와서 눈치를 보며 소곤거리는 지극히 평범한 딸 지은이의 목소리. 아빠, 나 지금 회의 중이라니까 왜 자꾸 전화해? 급한 일이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김 씨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고여있던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김 씨가 떨리는 손을 뻗어 경찰관이 들고 있는 전화기를 잡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합니다.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나옵니다. 지은아? 너 맞냐? 아빠. 나 맞지 그럼 누구야? 왜 목소리가 그래? 어디 아파? 김 씨는 숨을 헐떡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질문을 던집니다. 머리로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가슴은 아직 그 공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 납치된 거 아니냐? 손가락? 내 손가락 괜찮냐? 피 안 나냐? 아빠 무슨 소리야? 납치라니? 손가락은 또 왜? 나 지금 회사라니까? 아빠 혹시 보이스피싱 당했어? 딸의 황당해하는 목소리. 나 지금 회사야. 보이스피싱 당했어? 그 명확한 한마디가 김 씨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집니다. 벼랑 끝에서 간신히 붙잡고 있던 끈이 끊어지며 김 씨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아이고, 하느님,
김 씨가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털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찢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박 여사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노부부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으앙, 아이고 지은아, 아이고 내 새끼, 살았구나, 살았어. 꺼이꺼이 목 놓아 우는 소리가 파출소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지옥불에서 막 건져 올려진 영혼이 토해내는 안도감, 죽었다, 살아난 자식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이 늙은 부모의 가슴을 난도질했던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김 씨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칩니다. 손등이 까져 피가 배어 나오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씨가 허공을 향해, 경찰관을 향해, 그리고 최 기사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절을 합니다. 그때까지 김 씨가 죽어라 껴안고 있던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3천만 원. 조금 전까지 딸의 목숨값이라 여겨 범인에게 갖다 바치려 했던 그 돈이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나뒹굽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더 이상 저주받은 돈이 아닙니다. 다시 딸의 결혼 자금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 한 발 물러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기사.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범인과 싸울 때는 몰랐는데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후들거립니다. 다리가 풀려 택시 보닛에 몸을 기대며 주르륵 미끄러집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긴 한숨을 내뱉습니다. 후, 10년 감수했네 진짜. 아이고 삭신이야. 경찰관이 노부부를 부축해 파출소 안으로 모십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주어 먼지를 털어내 김 씨의 손에 쥐어줍니다. 김 씨는 돈봉투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최 기사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그 눈빛에 담겨 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위로 맴맴 매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옥 같았던 30분이 지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파출소 안 낡은 온풍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감돕니다. 젊은 순경이 타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 김 씨와 박 여사는 두 손으로 따뜻한 컵을 감싸쥐고 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지지만 컵 안에 담긴 커피 수면은 여전히 잔잔하게 일렁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공포가 아직 손끝에 남아 덜덜 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달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박 여사가 흐느끼듯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유리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립니다. 엄마, 아빠, 또각또각 급한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회사에서 미친 듯이 달려온 딸 지은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상기된 얼굴, 한쪽만 신겨진 슬리퍼. 그녀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를 말해줍니다. 지은아, 내 새끼. 김 씨와 박 여사가 튕겨나가듯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달려갑니다. 세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엉겨붙습니다. 김 씨의 투박한 손이 딸의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만지고 열 손가락이 다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친 데 없니? 정말 괜찮은 거야? 그놈들이 너 안 때렸어? 아빠, 나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회사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엄마,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멀쩡하잖아. 눈물의 상봉. 파출소 안의 경찰관들도 코끝이 찡해져 잠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한 사람. 택시기사 최만석 씨입니다. 그는 가족의 재회를 흐뭇하게 하지만 조금은 쑥스럽게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몸을 돌립니다.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가봐야겠다는 듯 옷에 묻은 흙먼지를 탁탁 털어냅니다. 조용히 파출소를 빠져나가려는 그의 뒤통수에 김 씨의 외침이 꽂힙니다. 기사 양반, 아니 선생님, 어딜 가십니까? 김 씨가 딸을 놔두고 한달음에 달려와 최 기사의 두 손을 덥석 잡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입니다. 평생 거친 일을 해온 두 가장의 굳은 살 박인 손이 맞잡힙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딸도 잃고 돈도 잃고 우리 부부도 아마 따라 죽었을 겁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에이, 무슨 섭섭한 소리를. 은희는 무슨. 경찰관 양반들이 고생했지. 나는 그냥 운전만 했소다. 따님 무사하면 됐죠. 아닙니다. 이거 받으세요. 제발요. 김 씨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봉투를 꺼냅니다. 아까 바닥에 떨어져 흙이 묻은 그 3천만 원 중 일부를 급하게 꺼낸 것입니다. 5만 원권 몇 장인지 세어보지도 않고 억지로 최 기사의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으려 합니다. 택시비랑, 아니, 내 마음입니다. 이거라도 안 받으시면 제가 평생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최 기사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리고 김 씨의 손을 밀어내며 기어이 돈을 다시 김 씨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줍니다. 어허, 이 양반이 사람을 뭘로 보고. 됐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받아요? 그 돈으로 우리 따님 시집가기 전에 소고기나 실컷 사주쇼. 좋은 구두도 한 켤레 사주고 택시비는 나중에 경찰서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그래도 그냥 보내면. 뇌 때도 그러네. 나갑니다. 영업시간 다 까먹었네 거참. 최 기사는 도망치듯 파출소 문을 열고 나갑니다. 김 씨 부부와 딸이 따라 나오며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택시 문을 열던 최 기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며 무심하게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도 시집 보낸 딸년이 하나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 따님 결혼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쇼. 쾅! 문이 닫히고 택시가 시동을 겁니다. 부릉 마이너스.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택시 지붕 위에 빨간색 빈차등이 다시 켜집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다시 평범한 도시의 택시 기사로 돌아갑니다. 멀어지는 택시를 향해 노부부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누군가의 엑셀 대신 밟은 브레이크가 한 가족의 세상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노리는 검은 목소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